명절, 이 며느리들에게 명절은 정말 굉장히 큰 어떤 사건이기도 하고 고비기도 하고 위기기도 한데 영화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영 씨가 남편과 함께 부산에 있는 시댁에 갔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본인의 친정 어머니가 빙의한 것처럼 사부님, 저도 제 딸 보고 싶어요. 저 지금 뭐랄까노? 자신을 나무라는 시어머니를 이 사돈 대 사돈의 이 관점처럼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이 지영 씨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뉴스 보면 명절 증후군, 명절만 다가오면 아프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명절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증가한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이런 명절 증후군이나 이 고부간의 갈등, 명절로 인한 우울증 이런 거로 인해서 이혼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이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합의하면 됩니다. 근데 그 경미한 조울증이라든지 경미한 정신질환 가지고 재판상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이게 뭐 정답일 수도 없고 뭐 그렇긴 한데 사실 좀 요즘 많이들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미리미리 뭐 알아둬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혼에 대한 절차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혼 같은 경우는 일단 혼인을 해야지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 혼인한 사람들 같은 경우 배우자가 서로 합의해서 하는 합의이혼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합의가 안 됐을 경우 이제 법원에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합의이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혼 사유가 없습니다. 배우자 서로 간에 합의해서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은 이혼을 할 수가 있는데 이혼 합의가 되면 이혼 확인 의사를 가정법원에 가서 네. 그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양육할 자녀, 그러니까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기간의 숙려 기간을 두고 그리고 양육할 자녀,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정도의 숙려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가정법원에서 이건 확인 의사를 확인해 주면 이 확인 의사를 가지고 3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해야지만 이혼이 되는 거지 가정법원에서 확인한 걸로만 해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상대방으로 해서 이혼 청구를 하는 건데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방금 이제 이렇게 재판상 책임 있는 사람이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책임 있다 정확히 뭔가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 인터넷에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게 딱 6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그리고 아기의 유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배우자나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또 그리고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라든지 3년간 행방불명, 그리고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이 6가지인데 하나씩 알아보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 간음 행위보다 훨씬 넓습니다. 배우자끼리는 정조 의무가 있는데 이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행위 같은 경우는 혼인 전의 사유로는 못합니다. 혼인 후의 부정행위, 그리고 고의의 부정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안에 이혼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넘어가면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을 때로부터는 2년, 안 날로부터는 6개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유는 배우자의 아기의 유기인데 부부간에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는데 이 동거 의무를 저버리고 부양 의무, 협조 의무를 저버리고 나가버리는 경우 일방적으로 저버리는 행위를 아기의 유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출을 해서 뭐 비구니 스님이 된다든지 네. 부인이 아픈데 남편이 아픈데 두고 방치하고 나가버린다든지 이런 게 아기의 유기로 볼 수 있는데 다퉈서 일시적으로 잠깐 가출하는 것은 아기의 유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 또는 시부모한테 욕설이라든지 정신적 학대라든지 폭행을 당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로부터 또는 장모님으로부터 폭행, 욕설을 당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유는 자기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 친정 어머니, 친정 아버지가 자기 남편으로부터 심하게 욕설을 받는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남편 경우 입장에서는 시부모, 자기 어머니가 아내가 이제 시부모한테 폭행을 한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학대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3년간 행방불명, 생사가 불명하다. 네.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걸로 해서 3년간 연락이 두절돼서 생사가 불명되는데 이걸로 이혼 청구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왔어. 그러면 다시 혼인이 새로 성립하냐? 그러진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말하는데 네.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거예요. 아. 파탄된 경우에는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아까 부정행위 같은 경우가 6개월, 2년이라고 그쵸. 했는데 이것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된다라고 하면은 이걸로도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군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같은 경우는 불치의 정신병이라 불치병 같은 경우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치료가 가능한 병 같은 경우는 이혼 사유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부부가 있는데 사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든지 뭐 성적 불능이라든지 뭐 범죄행위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것도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가 있어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혼 청구를 할 때는 이런 사유를 발생시킨 사람은 이혼 청구를 못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보통 축출이혼이라고 해서 남자가 그쵸. 바람을 피워서 부정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아내를 쫓아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제는 유책주의라고 해서 책임 있는 사람은 이혼 청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혼 이렇게 하면서 이혼 뭐 시작할 때보다 이 재판하고 소송하고 뭐 아니면 합의 이혼이더라도 이걸 겪으면서 거의 뭐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원수처럼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혼 절차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혼을 하게 된다 하면 협의가 안 돼서 네. 합의 이혼이 안 돼서 찾아오시는 분이 대부분이어서 이제 뭐 남자 쪽이든 여자 쪽에서 이제 소장을 제출하면 네. 상대방이 받잖아요. 근데 보통 배우자들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소장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니까 곱씹어봐서 좋게 들리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 약간 과장된 내용을 쓰기 때문에 감정이 상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상대방은 그보다 좀 센 말로, 좀 심한 말로 하니까 또 감정이 상해요. 이 서명이 서로 주고 왔다 갔다 주고받으면 그간의 기분 상했던 것도 더 커져가지고 다시는 못 보는 관계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녀들이 있는 경우는 특히 이혼을 하라고 별로 권하지 않는데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입학식도 가고 졸업식도 가고 같이 가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너무 서먹서먹해 서 그쵸. 있으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고 특히 자녀 결혼하고 예, 예. 이런데. 학교 교육에서 이제 뭐 수학, 뭐 영어 이걸 가르치잖아요. 근데 좀 슬기로운 가정생활이라든지 슬기로운 결혼생활 네. 같은 경우를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되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와이프, 부인이 되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방법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육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물론 이런 교육으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가정이 그 평화로워야지만 사회도 이제 맞습니다. 안정이 되고 발전할 수가 있는데 가정 부분에 대해서 슬기롭게 가정생활 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네요.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학교 교육으로라도 약간 슬기로운 가정생활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혼 상담이나 그런 걸 해보면서 많이 느낍니다.